분석 후딱 끝내고 조합 고민하자고. 다시 왜 끊었고. 어서 들어오시고,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 메이저리그를 이제 버렸기 때문에 남은 일정 버렸어요. 간간히 오늘도 뭐 일찍 왔으니까 뭐 조합 없이 분석표만 참고하시라고. 저는 베팅 안 합니다. 딸 자신이 없어. 메이저리그를 베팅 해가지고. 이번 시즌 진짜 거의 끝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짬밥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리그 막판이라. 근데 짬밥이 없잖아 메이저리가. 그래서 그냥 버리겠습니다. 뭐 NBA도 막판에 제가 버렸듯이 똑같이 그냥 버리도록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축구만. 느바 개막까지 한 달 남았나? 한 달 동안 이제 축구만 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잠시만요. 창 좀 띄워놓고 갑시다. 첫 번째 사우스햄튼 대 이제 맨유. 야, 맨유 배당이 왜 이렇게 좋냐? 이 경기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맨유 해줄 수 있냐 이거? 그러니까 사우스햄튼이 제가 지난번에 브랜트포드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딜레마에. 그러니까 보통 2부 리그에서 이제 공격 축구나 뭐 주도적인 축구 하다가 1부 리그 이제 승격하고 와가지고 똑같이 이제 공격적인 축구나 이런 것들 하다가 이제 뚜까 맞고 바로 이제 고꾸라지는 경우들이 바로 강등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자는 가장 많은 케이스죠. 지난 시즌 벌리도 그랬고 옛날에 뭐 노팅엄이고 저기 엄청 많았는데 허더스필드고 뭐 다 죄다 그렇게 강등이 됐었는데 사우스햄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점유를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축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1부 리그에서 레벨이 안 돼. 레벨이 후방에서도 미스가 너무 많고 지난 경기 브랜트포드전에 이제 3골을 실점했는데 죄다 후방에서 패스하다가 잘려가지고 바로 이제 골대 앞에서 잘리니까 바로 이제 패스 한두 번이면 슈팅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 장면으로 죄다 실점을 했고 뭐 램스데일이나 이런 골키퍼들 수비 쪽에도 벨라 코차비 이런 가락구인을 좀 영입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까봐야 알 것 같은데 별로 사실 지금 당장에서 뭔가 기대감이 안 선다. 좀 변수라면은 사우스햄튼 입장에서는 언제 그런 좀 수비적인 부분으로 조금 변화가 있을지, 언제 실리적인 축구를 할지, 뭐 오늘부터 할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변수가 있고 부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풀라인업이고 맨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요로나 뭐 말라시아 뭐 수비 쪽이죠. 다 린델로프, 뭐 루크쇼 죄다 빠져 있고요. 전방에 이제 마운트나 호일룬도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뭐 없었고 호일룬도 없었고 추가적인 부상자 이제 마운트 정도 빼고는 없는데 맨유는 뭐 제가 첫 경기 보고서부터 말씀드렸죠. 마운트가 있을 때 4-2-4 뭐 4-2-2 형태 경기력은 좋으나 뭔가 골이 잘 안 들어가는 우가르테가 나오면은 후방이 불안하다. 카세미루의 문제. 그거 다 리버풀 전에 언급을 해드렸고 그때 뭐 그렇게 나왔죠. 카세미루가 짰잖아.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대신 이제 우가르테가 합류했어요. 우가르테가 합류는 결국에 이제 카세미루의 출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우가르테가 어쨌든 간에 저기 우루과이 국대 두 경기 다 거의 풀타임을 소화하고 왔고요. 가뜩이나 이제 오자마자 벤치에서 이제 리버풀한테 학살당하는 거 보고 바로 이제 남미 날라가가지고 풀타임 뛰고 왔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테나 감독 이거 물론 라인업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테나 감독이 바로 쓸까? 뭔가 바로 쓰면은 카세미로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닌 그런 느낌이어서 제 생각엔 뭔가 카세미로 선발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또 후방이 또 맨유 입장에서도 불안하죠. 나올 때마다 불안한데 지금 리버풀 전에는 거의 뭐 핵폭탄급 그냥 재앙이었고 우가르테가 사실 그리고 나온다고 맨유가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죠. 맨유를 뭔가 믿을 만한 포인트가 되려면은 우가르테가 나와서 괜찮게 해주는 순간부터는 맨유가 가볼 만하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수비가 불안하고 아니면 뭐 카세미로를 쓰면 또 그쪽이 불안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이제 데일리히트가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도 풀타임 컨디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비 쪽에 확실히 나온다면은 수비에서 안정감을 조금 더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어쨌든 여긴 그게 좀 변수입니다. 사우스햄튼에 대한 변수, 맨유도 변수, 두 팀 다 어느 정도 변수가 있는 값인데 저는 그래도 사우스햄튼보다는 맨유가 나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가르테도 출전은 할 것 같아. 벤치로 나오느냐 선발로 뛰느냐 문제인데 제 느낌상으로는 벤치 스타트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거 라인업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맨유 승을 찍든가 아니면 맨유의 수비적인 문제 거의 매 경기 양질의 찬스를 상대팀한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풀럼전 무실점을 하긴 했는데 홈에서 그때도 이제 풀럼이 완벽했던 찬스가 한 두세 개 있었어요. 지들이 그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는 승 아니면은 오바 쪽이 좀 그래도 뭔가 편안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고 라이프치히랑 뭐 유니온 베를린 뭐 라이프치히 승 보고요. 그리고 호펜하임 대 레버쿠젠 이 경기는 3.5 오바로 보겠습니다. 3.5 오바. 그러니까 호펜하임은 결국에 공격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문제 이제 수비가 허당이다. 수비가 지금 뭐 벌써 개막하고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5골을 실점하고 있어요. 홈에서 몰아치는 힘은 있어 호펜하임이. 근데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수비가 직전 프랑크푸르트전도 빌드업 상황이나 여차저차 전체적으로 오픈 게임이 많이 나오거든요. 호펜하임 경기 보면은 서로 이제 역습 상황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오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가 지금 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레버쿠젠의 뭐 화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다만 직전 경기 라이프치 상대로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다가 와 라이프치는 진짜 좀 뭔가 시작에는 좀 엮기 느낌이 나요. 보험 상대로는 공격진들 진짜 개쓰레기같이 경기해가지고 말아먹더니 귀신같이 레버쿠젠 원정 가가지고 공격수들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슈팅 숫자가 거의 3배가 넘게 차이 나는데도 이겨버렸습니다. 라이프치가 3골을 박으면서 어쨌든 간에 레버쿠젠도 지금 당장에 뭐 2경기 동안 4골을 실점하고 있고 뭐 공격 쪽에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3.5 오바 치고 받을 만한 경기다 서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브루크 대 이제 보훔은 제가 말씀드렸죠. 첫 경기 라이프치히와 1대 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았다. 이때 우리 라이프치히 1마인 해무 떠가지고 폴락했었는데 무조건 마인을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게 결과가 안 나왔단 말이죠. 바로 다음 경기 메는글라드바흐 프렌 죽일래 그냥 냅다 물었는데 거의 뭐 그냥 개학살 당할 뻔했어요. 스코어만 2대 0이지 사실상 뭐 3대 0, 4대 0이 나와서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를 보험이 좀 했었고 뭐 이적 시장에 몇몇 자원들이 영입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보험이 돈이 없어. 그래서 뭐 데려온 애들도 유망주였는데 망한 유망주들 좀 포텐은 있는데 망한 애들 그런 애들 좀 데려오거나 좀 변방에서 뭐 데려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라 요거는 프라이브루크가 보험 상대로 홈에서 잡을만 합니다. 대신 어쨌든 변수는 프라이브루크도 골에 있어서는 조금 변수가 있기는 해요. 이게 저득점 무승부가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도 뭐 찬스 좀 날리고 공격 쪽에도 뭐 그레고리치가 지금 빠져 있기는 해요. 찬스 좀 날리고 하면은 뭐 보험이 골을 많이 넣을 만한 상황은 아니고 뭐 0대 0, 1대 1 뭐 이렇게 터질 수도 있긴 하다. 다만 확률상으로 지금의 보훔 당분간 못 이기 뭐 승점을 못 딸 가능성이 높아요. 따봤자 1점인데 프라이 승 쪽으로 슈터트라 했나 내가? 프라이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번 패스. 네 번째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에 조금 온도 차이가 나는 두 팀이죠.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이고 뭐 홈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젖잘 쌓였고 극장 그 PK 물론 PK는 실축 아니었나 이때? 완전 그렇게 패배를 했지만 두 번째 이제 보훈과의 경기에서 바로 반등하면서 2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고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 지금 수비 쪽에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2경기 6실점입니다. 리그에서 2경기 6실점이야. 결국에 이제 이탈자들 물론 전방에 저기 기라시라든가 뭐 이탈 뭐 여차저차 많은 이탈 꽤나 적잖은 이탈이 있었지만 수비 쪽에 안톤 요 새끼가 이탈한 부분이 지금 수비가 문제예요. 수비가
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인 선수단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잘 가져가고 있어요. 프라이브로크 상대로도 뭐 공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역습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 수비가 그냥 쉽게 무너지면서 결국에 이제 핵심 수비수에 대한 이탈, 뭐 대체로 데려온 이제 차봇이나 이런 애들이 좀 기량이 좀 아쉽죠. 여기에 이제 지난 시즌에는 부상으로 거의 다 날려먹긴 했는데 벌리 주전 수비수였던 고놈도 이제 한 명인데 걔 아직도 부상이에요. 그래서 중앙 수비 쪽에 지금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 글라드바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어쨌든 간에 이적 시장을 나름대로 잘 보냈어요. 제가 뭐 개막전 때였나 보험전이었나 이때도 언급해드렸던 이제 슈퇴거 지난 시즌 보움의 에이스였죠. 그러니까 보움은 이런 애들도 다 팔았어. 오자마자 이제 또 뭐 레버쿠젠전도 바로 어시스트하고 앞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있고, 또 이제 클라인 이름 뭐였더라? 이름 더럽게 어려운 애인데 이름 뭐였지? 클라인 디엔스트. 이름 더럽게 어려워. 요 새끼 작년에 하이덴하임에서 이제 12골 5어시 한 놈이에요. 하이덴하임에서 12골 5어시 하는데 얘도 바로 이제 공격 포인트 골을 좀 뽑아주면서 글라트바흐가 확실히 전방에서는 힘 있는 뭐 도와줄 놈과 뭐 직접적으로 득점에 가담할 놈 해가지고 지금 초반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당연히 슈터트인데 올 시즌은 약간 좀 온도가 좀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 약간 엇갈리는 그런 와중에 어디가 좀 확률이 높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저는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득점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기세가 올라와 있는 글라트바흐 원정에서 절대로 무실점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줘요. 진짜 적으면 한 골, 많으면 2골 이상 실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글라드바흐 프렌 쪽으로 보고요. 언어바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슈투트가 어쨌든 간에 뭐 공격적인 부분들은 뭐 그래도 나빼다 하니까 전방에 뭐 데미로비치 이런 애들 또 영입하기도 했잖아. 해가지고 프렌 찍거나 오바 찍거나. 근데 개인적으로는 프렌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프렌이 이게 지금 전력상으로 뭔가 글라드바흐가 역배받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거의 동배받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2.1배당은 좀 에반데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마요르카 대 이제 비아레알 라리가로 잠깐 넘어와서, 이게 뭐 보시는 형님들은 마요르카가 정배네? 그래, 홈 마요 정배인 건 알겠어. 배당도 떨어졌네?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제가 시즌 초반에 분석했을 때 당시에는 그 측면 공격에 대한 좀 부재, 측면 공격 자원에 대한 부재, 그래서 좀 언더를 좀 그거 했었죠, 주로. 아니면 승무 보험 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베팅을 했었는데, 뭐 마른이나 뭐 9월달 해가지고 좀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이선 쪽에 나바로 영입을 했고, 시키뉴 옛날에 재능이 있었는데 이 새끼 울버햄튼으로부터 데려와가지고 측면 쪽에서 번뜩이는 드리블을 보여줄 수 있는 놈이에요. 물론 이제 선발로 뛰기에는 조금 뭐하고 쪼커로 쓰면 괜찮을 놈이고, 또 발레르 페르난데스 지난 시즌 뭐 지로나 백업 측면 자원이었는데 해가지고 측면 쪽에 좀 보강이 있었고, 어쨌든 부족했던 그 스쿼드 뎁스를 보충을 한 지금 상황이고, 뭐 수비 쪽에서는 마요르카 괜찮으니까 뭐 앞선 경기들 사실 뭐 수비가 뭐 그랬던 적은 없어요. 뭐 오사수나 전이던 뭐 세비야 전이던 뭐 전체적으로 전방에 조금 더, 그러니까 전방이 문제였거든요. 마요르카는 지금 4경기 동안 2골밖에 없잖아. 전방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 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아레알이 많이 팔았고 뭐 죄다 나갔잖아. 솔직히 너무 많이 나갔어. 뭐 골키퍼도 나가고 뭐 전방도 빠지고 세룰로트 나가고 이탈자들이 많은데, 나름 까보니까 생각보다는 가성비 있는 자원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당장의 승점은 좀 많이 벌어놓기는 했어요. 지금 8위, 지금 4위야 4위 2승 2무 승점 8점인데 제가 볼 때 지금이 고점이에요. 지금이 고점이야. 당장의 직전 경기 퇴장당한 파페게 일단 출전 정지로 빠지고 미드필더 쪽에 제라드 모레노, 제가 공격수 영입 안 할 때 그랬잖아. 이 새끼 부상 자주 당하는데 얘를 믿고 영입을 안 하는 거야? 말이 돼? 근데 바로 또 부상 당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아레알의 기대치가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적이 2승 2무고 한데도 마요르카 해외 배당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국내 배당 떨어졌고 BRL에 뭐 역배 받고 배당 오르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마요르카 원정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BRL의 지금 전력 상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글쎄요 썩 그렇게까지 뭐 매섭지는 않다. 냉정하게 세비야와의 원정 경기 이겼던 경기에서도 극장골 마지막에 이제 아유세 페레즈가 극장골 박아서 이겼고 경기력 자체는 솔직히 세비야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AT 마드리드전도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캐긴 했습니다만 이때 꼬마의 자책골이 있었죠. 셀타비고전도 마지막에 자일손 저 브라질 놈의 개 멍청한 PK 말도 안 되는 개 멍청한 PK 뭐 태클을 건 것도 아니야. 개 병신 PK를 줘가지고 이때 부러진 거 화나네. 4대3으로 추가 시간 10분에 넣은 거고 직전 발렌시아전 굉장히 고전을 했었고 물론 퇴장이 있었지만 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에는 저는 마요르카 승무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마요르카 승무 사이드. 그러니까 무해무를 봐도 될 것 같은데 무해무를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귀신 같은 막 2대 0으로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승무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승무로 봐도 되는 뭐 2점대 배당이니까 승무로 보고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서 뭘 분석할까? 브라이턴 크펠 풀럼 풀럼으로 가자. 풀럼 대 웨스트햄. 요거는 글쎄요 풀럼 어디 갔냐? 일단은 풀럼이 앞선 경기들에 있어서 경기력이 막 아주 깔끔하지도 그러니까 그 어중간한 느낌이에요.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고 성적도 그렇죠. 1승 1무 1패로 애매땅한 느낌인데 어쨌든 영입생들이 수비 쪽에 특히나 이제 그 요아케 안데르센 저기 크펠의 주전 쌤백이었던 안데르센을 영입해서 오늘 경기부터는 아마 투입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밖에 뭐 전체적으로 뭐 사이드 쪽에 이워비 뭐 이선의 스미스 로우 뭐 안드레스 페레이라 전방에 이제 무니즈 이런 애들 나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스널에서 리스 넬슨 물론 안 쓸 것 같긴 한데 백업으로 쓰거나 영입을 했고 얘 정도는 좀 추가되는 부분이고 이게 웨스트햄이 지금 생각보다는 이적 시장에서 돈을 많이 쓰긴 했는데 경기력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개막전 빌라한테 홈에서 2대1로 패배를 했고 크펠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저거는 크펠이 솔직히 골운이 좀 안 따르기도 했고 좀 그랬죠. 일단 골대를 2번 맞췄으니까 크펠이 거기에 뭐 본머스와의 졸전 끝에 1대0 승리 그 다음 경기 맨시티 상대로 여지없이 무너졌고요. 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풀럼이 좀 정배인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펼크루그가 지금 불투명입니다. 이름 존나게 어려운 놈. 불투명 크루그 불투명이고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사실 근데 역배를 맞는 게 맞죠. 거기에 런던 더비니까 이게 어쨌든 이적시장 막판에 이제 파리로부터 솔레르 이선 자원을 좀 데려오긴 했는데 뭐 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햄모 아니면 프렌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게 어쨌든 A매치 주간 동안 이제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결국 시간이 주어졌을 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웨스트햄이에요. 웨스트햄이 좀 더 뭐 새 감독 체제고 완전히 이제 전술이 좀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잖아. 이전에 모예스 감독 거의 뭐 무전술에 가까웠다면은 지금 그 누구야 로페테이 감독 그래도 전술이 있는 감독이니까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주어진 웨스트햄이 좀 나을 것이다. 약간 무승부 느낌으로 보고요. 웨스트햄 프렌 사이즈 보겠습니다. 무 찍고 치우거나 아니면 그래도 프렌 쪽 어서 들어오시고 형님들. 그리고 저기 뭐 리버풀이나 저 맨시티나 이게 전력상으로는 둘 다 마인을 할 만한 부분이기는 해요. 리버풀 같은 경우도 슬롯 감독의 체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면밖에 거의 안 보이죠. 직접 뭐 맨유전에도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춤 전술이나 이런 것들 맨유가 꼼짝 못하고 그냥 뭐 당했었는데, 뭐 미드필더 쪽에 엘리엇 정도 부상으로 빠졌고, 오늘 근데 이 라인업이 어쨌든 간에 이게 A매치 또 다녀온 애들 대부분이고, 다음 주 주중에 AC 밀란 원정 갑니다. 리그 스테이지 챔스라고 할게 그냥. 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또 로테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 아마 커티스 존스가 선발로 나온다는 예상이 되게 많아요. 올 시즌엔 출전 기록이 없습니다. 부상 때문에. 부상 복귀하자마자 컨디션이 괜찮은가 봐. 바로 선발로 나오는 부분, 뭐 모하메드 살라, 루이스 디아즈 죄다 이제 국대 갔다 왔고, 뭐 누네즈 같은 경우는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선발에 대한 또 그게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마헨 아니면 언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살라나 디아즈 국대 갔다 와서 컨디션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폼이 좋기는 해. 맨유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 살라 디아즈 폼 좋다고. 바로 이제 그때도 골 막 박아줬었는데, 일단은 마인을 보고, 리버풀이 올 시즌에 어쨌든 새 감독 체제에서 달라진 부분이 이제 수비예요. 그러니까 그 클럽 체제에서는 사실 좀 워낙 전방에서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벗겨졌을 때 이제 역습 상황에서 숫자가 부족해서 좀 역습에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리버풀은 그것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축구를 합니다. 좀 더 선수를 촘촘하게 세우고, 뭐 공격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이제 수비 전환 시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막하고 3경기 동안 무실점이죠. 물론 이제 좀 알리송이 좀 몇 개를 막아주고, 뭐 골대 맞은 것도 있었나 상대가, 뭐 그랬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무실점으로 좀 가는 부분들. 노티언 같은 경우 뭐 원정에서 누누 감독 아마 좀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많이 찍거나 쫄리면 언더 찍거나 뭐 이런 느낌이고, 맨시티 같은 경우 일단은 오늘 혼란이 좀 걸려 있습니다. 혼란의 그 삼촌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얼마 전에 며칠 된 것 같아.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추가로 위로 휴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불투명.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까봐야 아는데 우리 라인업을 확인을 못하니까. 아니다, 확인할 수 있나? 요즘에 라인업이 일찍 뜨지 않나? 어쨌든 그리고 네이선 에케가 국대에서 부상당했고, 햄스트링. 뭐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올 시즌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던 로드리가 출전이 가능하고요. 미드필더 쪽에 로드리가 출전이 가능하고, 뭐 사비뉴나 뭐 포덴, 필포덴도 이제 좀 복귀를 한 부분들, 얘들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고, 다음 주 주중에 인터밀란과 이제 홈 경기 챔스 있습니다.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에 솔직히 브랜트포드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직전 사우스햄튼과의 홈에 3대1 승리? 사셈이 그냥 수비하다가 뒤에서 볼 돌리다가 세 번을 빼겨가지고 세 골을 쳐줬는데요. 뭐 어떻게 뭐 될 수 없었던 부분이고, 개막전 크펠전 2대1 승리? 이것도 이제 크펠 꼴찌 오심이었죠. 운이 따랐던 승리고, 한 부분에 있어서 마엔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마엔 오바 쪽으로. 그래도 뭐 혼란이 안 나와도 뭐 공격이 그래도 매서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데브라이너나 이런 애들 체력이 좀 걱정되기는 해. 네이션스리그 2개 다 선발 출전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마음 쪽이 낫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시즌이 또 리그 스테이지 챔스가 개편이 되면서 경기 수가 더 늘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유로, 뭐 올림픽, 뭐 코파 아메리카, 이 시즌 비시즌 기간에 그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강팀들 일마인 있죠. 예년보다 더 잘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면서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죠, 형님들? 환경상 3번 중에 1번 부러질 거 2번 부러질 약간 그런 느낌. 아니, 3번은 좀 그렇다. 10번 중에 뭐 3, 4번 부러질 거 4, 5번 부러지는, 그러니까 한 번은 더 부러지는 뭐 그런 느낌이야. 어쨌든 저도 뭐 많이 쪽으로 보긴 하는데 좀 의심은 있다.
넘어가고요. 에스파뇰 대 알라베스. 요거 일단 알라베스 프렌 쪽으로 보긴 하는데 알라베스가 지금 라리가 시즌 초반에 좀 돌풍이기는 해요. 4경기 동안 지금 알라베스 2승 1무 1패 승점 7점으로 지금 6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약간은 조금 신기루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는 경기력은 이 정도는 아니에요. 개막전 셀타비고 경기 선제골 넣었지만 2대1로 패배를 했었고요. 두 번째 경기 베티스전 경기 막판에 퇴장당하긴 했었는데 그 전까지 알라베스가 사실 그렇게 좋은 경기를 하지 못했었죠. 그 다음 경기 소시에다드 경기 전반전에 이제 소시에다드 퇴장 오야르자발 퇴장으로 알라베스가 거저 먹었고요. 그 다음 경기 라스팔마스와의 홈 경기 이때 우리 알라베스 주력으로 찍었던 날인데 이땐 제가 분석 때 말씀드렸잖아. 알라베스 1.7배 받은 이유 라스팔마스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제대로 못 뛸 만한 경기다. 그런 걸 바탕으로 알라베스가 뭐 2대 0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 약간 좀 2승이 하나는 퇴장이었고 하나는 그냥 상대가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에서 붙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원정 경기고 에스파뇰 어쨌든 올 시즌 승격했잖아. 뭐 해무 정도 뜰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기도 뭐 해무 찍고 치우거나 고배당으로 아니면 프렌을 찍어야 되는데 배당 메리트는 없다. 1.4배 값은 못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해외 배당은 정배로 돌아섰고 사실 초반에 어떤 기세 2승 1무 1패라 어쨌든 기세가 좋잖아. 이 기세빨이 꺾이기 전까지는 그래도 일단은 믿어주겠습니다. 제가 볼 때 10월 못 넘깁니다. 이 기세 9월 안에 꺾이거나 10월에 꺾일 텐데 꺾이기 전까지 일단 믿어줄게요. 그리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도 저기 누구야 몇몇 자리에 대한 영입을 하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다. 그리고 마르세유 대 니스. 마르세유가 올 시즌 어쨌든 간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그린우드 첫 경기 딱 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린우드는 이 리그강에서 뛸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지금 3경기 5골입니다. 3경기 5골이야. 그린우드가 그 지금은 이제 와이프가 된 그 여자친구와의 이슈로 사실 뭐 인성 파탄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저기 그렇게 되는데 축구만큼은 진뚱이야. 존나 잘하긴 해요. 거의 뭐 못 막는다 리그왕 레벨에서. 다만 마르세유가 어쨌든 빌드업 과정이나 또 측면이 쉽게 열리는 부분들 수비에서의 지금 문제점들은 충분히 그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3경기 동안 3경기 4실점을 하면서 직전 경기 심지어 투루즈가 전반 퇴장당했는데도 결국에 마지막에 한 골 줬어요. 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이게 홈인데 그래도 승 아니면 오바로 찍어야 되는데 지금 니스 쪽에 부다위가 오늘 부상으로 빠지거든요. 이 새끼 알제리 놈인데 앞선에서 이제 알제리 특유의 이제 뭐 좀 쫄깃한 빠른 속도도 있고 공격적으로 좀 연결고리 역할이라든가 직접적인 좀 박스 안에 침투 공을 달고 또 뛸 수 있는 놈이고 좀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니스에 거의 유일한 미드필더예요. 거기 뭐 미드필더 중에 뭐 쌍송이나 이런 애들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고 수비 쪽에도 한 명 출전 정지로 빠지고 퇴장당해서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마세가 좀 나은 것 같다. 참고로 마르세유는 유럽 대항전 저기 일정이 없습니다. 다음 주도 식들 떨어졌나? 그래서 저는 뭔가 오바보다는 마르세유가 좀 낫지 않을까? 오바 같으면 뭔가 마르세유가 이기는 느낌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부다위 부상 저 새끼 부상당한 거 크다. 이번 시즌도 벌써 공격 포인트 2개 있긴 하네 부다위.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셋은 쭉쭉 넘어가서 소시에다드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요거는 그냥 무 보겠습니다. 무승부 언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간에 저기 밀리턴 같은 경우도 컨디션에 대한 이슈로 브라질 국대 소집이 안 됐고 또 수비 쪽에 이제 알라바도 빠져 있죠. 그런 와중에 추아메니도 부상으로 이제 프랑스 국대 소집이 안 됐고 뭐 카마빈가 여전히 빠져 있고 벨링햄 빠져 있고 누수가 많아요.
뭐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브라질 국대 가서 개고생하고 왔고, 엔드릭 마찬가지고, 은바페는 프랑스 국대 두 번째 경기 서브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탈자들, 특히나 센터백 쪽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어쨌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바예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그라나다 임대가 있던 놈인 것 같은데, 바예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소시에다드가 여러 이탈들, 뭐 이탈들이 꽤 많았죠. 그럼에 있어서 시즌 초반 자체를 이제 되게 안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브라이스 맨데스도 빠집니다.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잡으면 빠져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막 레알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소시프렌을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사이즈도 아니야. 브라이스 맨데스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뭐 이적 시장을 아주 잘 보낸 것도 아니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을 어떻게 뛸지도, 뭐 수비 쪽에 아구에르드나 뭐 센터백 쪽 이런 애들 좀 보강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레알을 상대로 뭔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제가 봤을 때 경기 한 꼬라지 봤을 때 그냥 개 똥경기 하다가 서로 약간 저득점 언더 0대0 1대1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 서로 이제 헛신 공방하다가 그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레알 쪽 가실 분들은 햄물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리고, 소시가 냉정하게 이길 것 같진 않아서 무승부를 좀 보고 싶긴 한데, 그냥 느낌이 무가 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승부로 보겠습니다. 무승부로 넘어가고, 파리 대 이제 브레스트. 요거는 이제 파리 마헨승 봅니다. 파리 마헨승. 미드필더 쪽에 자이어 에메일이 빠져있고, 돈나루마도 개인 사유 관련으로 지금 불투명입니다. 거기 이제 비티냐 같은 경우도 그 포르투갈 국대에서 좀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불투명인 사이즈인데, 브레스트가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 중에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 이제 리스멜르가 올 시즌 부상으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브레스트, 재작년부터 그랬지, 브레스트가 풀라인업일 때 강하다. 근데 뭐 부상으로 빠져있고, 미드필더 쪽에 파브레도 또 빠져있고, 부상에 대한 이탈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리가 은바페가 나간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바르콜라 이런 애들이 지금 측면에서 날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비티냐 정도만 나와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자이어 에멜이 비티냐 다 빠지면 조금 파리 입장에서도 아프기는 해요. 아프긴 한데, 그래도 뭐 조항내매즈, 파비안 루이즈, 뭐 이강인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해줄 것 같다. 파리 마인스. 브레스트도 누수가 있다. 파리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끝인가? 아니지. 몇 개를 내가 건너 뛰었나 본데? 다시 올라가서 에스턴 빌라 대 이제 에버턴. 에버턴 같은 경우는 제가 첫 경기 어디랑 했었지? 브라이턴한테 3대0으로 깨진 이후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죠. 이 새끼들 시즌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지금 안 좋다. 바로 이제 다음 경기 토트넘 4대0, 본머스 상대로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 10분 동안 3골을 허용하면서 3대2로 홈에서 2점 차도 못 지키고 역전패를 또 당한 부분인데, 긍정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개같이 못해. 긍정적인 포인트는 제임스 가노가 복귀했습니다. 미드필더 쪽에. 가노가 지난 시즌 그래도 나쁘지 않게 뭔가 1.5인분 2분까지는 아니어도 1인분 정도는 해줬기 때문에 가노가 복귀가 그래도 한 부분에 있어서 중원이 좀 더 힘을 받을 거고요. 망갈라를 또 이용해서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중원을 좀 보강하긴 했어요. 어쨌든 지금 뭐 1호의 구분함인가? 그게 뭐야? 미드필더 좀 어린 놈, 이상한 놈 쓰고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애들의 합류는 그래도 조금 더 힘이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이 수비나 전방은 똑같다 근데 여전히 뭐 기대치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빌라 같은 경우는 베일리가 불투명, 측면 쪽에 레온 베일리 불투명에, 그리고 맷캐시 측면 수비 쪽 요 정도 불투명, 그리고 또 어린 자원 공격 쪽에 필로진도 불투명, 요 정도 불투명인데, 에버턴이 뭐 복귀자들이나 임대로 데려오는 애들 좀 뭐 긍정적으로 볼만한 포인트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뭐 빌라도 불투명 좀 떠있고, 저는 그냥 계속 반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반대만 가면 될 것 같아.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무도 힘들다 이거. 빌라승,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나나가 합류를 하면서, 이 오나나가 에버턴 만나네, 친정팀. 오나나에서 에버턴
에버튼으로부터 오나나를 미드필더 쪽에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틸레만스를 올 시즌 지난 시즌 말부터인가 박투박이 아닌 10번으로 쓰면서 틸레만스의 폼도 완전히 부활해서 벨라가 지금 미드필더진도 상당히 괜찮다. 더글라스 루이스가 빠졌어도 상당히 뭐 괜찮은 미드필더진. 전방이 좀 걱정이긴 해요. 왓킨스의 폼이 글쎄 유로 잉글랜드 극적으로 구해내는 그 골 거기 힘을 다 썼나? 응? 왓킨스가 뭔 좀 시원찮긴 한데 그 옆에 뭐 모건 로저스나 이런 애들이 그래도 탱크처럼 밀고 들어오면서 나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길 것 같습니다. 빌라 승에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보고요. 엠폴리 대 유벤투스. 이 경기는 승 아니면 언더. 유벤 승 아니면 언더 골라 찍는 느낌으로 봅니다. 유벤투스가 지금 올 시즌에 모따 감독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 감독이 새로 왔는데 아직까지 조금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프레싱을 걸었을 때는 그걸 헤쳐나오는 모습은 없어요. 더군다나 뭐 새롭게 막판에 또 영입이 된 쿠프 메이너스 아탈란타의 또 2선 자원이죠. 뭐 좀 블라우비치를 도와줄 만한 저런 자원들도 조금 이게 전술이 있는 감독이다 보니까 그 전에 뭐 저기 알레그리 때는 뭐 몰랐어도 지금 감독은 상당히 시스템을 움직이는 감독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쨌든 그런 적응에 있어서 조금 그 걱정이 되기는 해요. 좀 발이 안 맞는 부분들, 좀 매끄럽지 못한 좀 새 감독이나 이적생들 많으면은 좀 삐그덕거리는 그게 있거든요.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경기를 보면 느낌이 있는데 아직 그런 느낌이 있긴 해요. 직전 로마 정도 상대 만나니까 확실히 유벤투스가 삐그덕 거리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도 어쨌든 원정 경기 더군다나 뭐 저기 다음 주 주중에 이제 그 챔스 아인토벤과 이제 홈에서 물론 홈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좀 잡혀 있는데 그래도 유리하긴 한 것 같아요. 유리하긴 한 것 같아. 다만 이제 저득점 무승부. 유벤이 지금 수비는 괜찮거든요. 수비는 괜찮은데 전방에서 뭔가 그 매끄러운 느낌까지는 없다. 근데 포텐은 다 있어요. 브라우비치도 막말로 국대 안 갔다 왔고 쿠프메이너스가 직접적으로 오늘 또 가세를 해주면 또 잘해줄 수 있는 놈이고 케프랑 티란도 복귀했고 미드필더 쪽에 그래서 그림 자체는 지금 괜찮긴 합니다 유벤투스가. 근데 경기력이 막 그 정도로 엄청 좋진 않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인 부분. 그래서 언더까지 보는 거고. 그래서 골라 가십시오 형님들. 가실 분들은 요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